자, 이제 신경계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시간에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추신경계. 자, 특징은 뇌와 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많은 뉴런이 밀집되어서 정보 전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중앙처리장치인 CPU에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고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단단한 뼈 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뇌의 경우에는 두개골 안에 위치를 하고요. 척수의 경우에는 척추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뼈하고 붙어 있으면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뇌척수액이 존재를 하고요. 자, 이제 뇌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뇌줄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뇌줄기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뇌와 뇌교 그리고 연수까지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뇌줄기라고 묶어서 부르는데, 이 뇌줄기 같은 경우에는 생명 유지에 관여하는 호흡, 혈압 중추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줄기가 활성을 띠느냐 띠지 못하냐에 따라서 뇌사냐 식물인간이냐로 구분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 첫 번째 가장 큰 대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질량이 약 80%를 차지하고요. 좌우 반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두를 이 뇌 모양에 막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자, 구분, 겉질과 속질로 나눠지는데요. 대뇌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것을 우리 겉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회색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질은 대뇌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백색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색 같은 경우에는 신경세포체 같은 것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백색질 같은 경우에는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뉴런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능은 추리, 기억, 상상, 언어 등 정신활동을 담당하고 감각과 운동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이 대뇌 정신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뇌 겉질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자, 대뇌 겉질 위치에 따라서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으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뇌가 있으면 이렇게 뇌가 있으면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여기를 측두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골격근의 수위 운동과 지적 활동을 담당하는 게 전두엽이고요. 두정엽은 체성 감각, 그리고 후두엽은 시각 인지, 측두엽은 후각과 청각을 인지를 해줍니다. 기능적으로 구분을 하면 감각, 연합, 운동으로 나눠지고요. 감각령은 당연히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장소이고, 연합령은 이 정보를 판단해서 필요한 명령을 또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곳이고, 운동령은 수위운동, 우리 의식적으로 하는 운동들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대뇌로 들어오고 나가는 신경 대부분이 연수에서 좌우 교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연수에서 좌우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좌반구가 지배하고 있는 우측, 그리고 우반구가 지배하고 있는 좌측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간뇌입니다. 대뇌와 중간뇌 사이에서 위치를 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이유 단원에서 배울 항상성이 굉장히 중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가지로 구분할 건데, 시상은 척수나 연수에서 오는 감각 신호를 대뇌 겉질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시상 하부는 자율신경과 내분비계를 조절해주는 중추가 돼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뒷단원 항상성 유지 단원을 배울 때 항상 시작이 간뇌의 시상 하부에서 인지를 한다는 말이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뇌하수체 시상 하부 끝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하는데, 그래서 내분비계 단원을 우리가 배울 때 이 뇌하수체의 전엽과 후엽에서 각각 어떤 호르몬들이 분비되는지를 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내분비샘들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도 이 뇌하수체에서 또 맡아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소뇌입니다. 대뇌 뒤쪽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평형 감각기관인 전정기관과 그리고 반고리관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받아서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조절해서 몸의 평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로 운동선수들, 그중에서 체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이 굉장히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뇌, 간뇌 아래에 있는 가장 작은 뇌로서 감각 정보의 전달 통로로 사용이 되고, 소뇌와 함께 몸의 평형 조절, 안구 운동과 홍채 운동을 조절해 줍니다. 눈과 관련된 건 중간뇌라고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뇌교는요,
중간에 아래에 앞으로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는 부위를 얘기를 하고 대뇌와 소뇌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이고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뇌줄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연수는요, 뇌교하고 척수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신경 좌우교차도 여기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등의 중추가 되고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분비 등과 같은 반사, 즉 입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눈물 분비 같은 경우에 하품했을 때 눈물 나잖아요. 그거랑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면 좀 더 쉽게 외워지겠죠. 그래서 입과 관련된 것들은 연수, 눈과 관련된 것들은 중간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더 외우기 쉽게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는 척수에 대한 그림 자료입니다. 우리의 척추뼈는 자주 얘기를 하죠. 이 척추와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앞을 전근 그리고 뒤를 후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각은 후근을 통해서 감각신경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전근을 통해서 운동신경이 나가게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대뇌하고 또 다른 점이 보면 이 회색질과 백색질 위치가 좀 다르죠. 겉이 백색질이고 속이 회색질이라는 거 서로 반대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척수는요, 연수에 이어져서 척추 속으로 뻗어 있는 거고요.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감각 정보를 뇌로 보내기도 하고요. 또 뇌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척추 마디마디마다 좌우로 신경이 한 쌍씩 나가는데 총 31쌍이 나와서 몸의 말단부까지 분포를 하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뇌하고는 좀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겉질이 오히려 백색질이고요.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그래서 대뇌와 반대다라는 거 지금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전근과 후근이 있는데요. 전근은 말 그대로 앞쪽이니까 우리 배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배 쪽에 배열되어 있는 운동신경 다발이고요. 뇌에서 내린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을 해주고요. 후근은 척수의 등 쪽입니다. 뒤니까 등 쪽에 배열되어 있는 감각신경 다발이고요.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척수의 기능은요, 신경의 통로이자 그리고 척수 반사도 일어납니다. 종류로는 젖분비라든지 땀 분비도 있고요. 그리고 배뇨 반사, 그리고 움츠림 반사, 그리고 무릎 반사가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과 같이 좀 보면요. 자, 이렇게 뜨거운 냄비 같은데 여러분들 손이 닿게 되면 뜨겁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손을 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떼는 게 아니죠.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되자마자 바로 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뜨겁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 뜨겁다는 걸 우리 몸에서 바로 자극을 받아들이자마자 뇌까지 거치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이걸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기 전부터 이미 얘가 통과를 해서 몸을 떼게 하고요. 물론 뜨겁다는 건 대뇌로 전달이 되긴 되죠. 그래서 이런 반사 우리는 척수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이제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때 사용되는 반사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